중심의 자유탐구활동.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나 개념을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첫 과학 미션. 만들기 중심의 탐구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체험해 볼 텐데요. 선생님, 그냥 탐구도 힘든데 만들기로 탐구를 한다고요? 이렇게 걱정인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탐구 문제를 정하고 탐구 계획을 세워 실행해보기. 가만히 있어보자. 땀을 좀 빼볼까? 이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서,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거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탐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는요, 만들기 중심의 자유탐구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주제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탐구 주제들을 선생님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것 같은 그런 탐구의 방식을 실험 중심의 탐구라고 해요. 어떤 굉장히 정확한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식이죠. 그리고 탐사, 탐방 중심의 탐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르기 중심의 탐구라는 것은요, 직접 동물이나 식물을 길러서 관찰하거나 또는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문제의 또는 궁금증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들기 중심의 자유탐구라는 것은요,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과학 지식에 응용된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실험장치 또는 장난감 등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요, 혹은 과학 원리나 개념을 설명 또는 확인하는 탐구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이번 시간에 이 만들기 중심의 자유탐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탐구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탐구 문제입니다. 자, 탐구 문제를 정할 때는요, 일단 우리가 만들기 중심의 탐구를 할 거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만들 또는 탐구할 그 제품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작동 원리는요, 그것을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작동시켜 보면서 알아낼 수 있겠죠. 또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탐구할 문제의 범위를 굉장히 좁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탐구 문제는 한 문장 정도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탐구 문제를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럼 선생님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모래시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탐구를 진행하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작동 원리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 그랬어요? 네, 관찰을 하라 그랬죠? 관찰을 할 때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쉬워요. 우선 다양한 모래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살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모래시계를 보면 여러분도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째는요, 모래시계를 이번에는 직접 작동시켜 보면서 작동 원리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작동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먼저 알아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금한 점 혹은 찾고 싶은 점들은 주변의 인터넷 또는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지식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양과 작동 원리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다양한 모래시계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다양한 모래시계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볼게요. 이번에는 모래시계가 작동하는 모습도 관찰해볼까요? 모래의 움직임이나 양, 시간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등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여러 모래시계를 비교해보세요. 다양한 모래시계의 모양과 작동 모습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료를 찾으면서 생각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선 모래시계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공통점 볼게요. 그 안에는 모두 모래가 들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이렇게 얇게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래시계를 세울 수 있도록 양끝이 평평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차이점 볼까요? 자, 모래시계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래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크기가 좀 미세하지만 다르다는 것, 그것도 알 수 있었고, 들어있는 모래의 양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찾았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모양이 아니라 작동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공통점은요,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래가 밑에서 위로 가는 건 없었죠. 그죠? 자, 그리고 모래는 항상 언제나 일정한 시간 동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놓든 거꾸로 놓든 항상 정해진 그 시간 동안만 떨어졌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짜잔! 모래시계마다 측정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1분짜리 모래시계, 3분짜리 모래시계 각각 측정하는 시간이 다른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모양과 작동 모습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또 우리가 책이나 인터넷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보면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모래시계의 원리는요, 모래가 아래로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같은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선생님이 좀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중력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같은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연결부의 구멍의 크기라든지 또는 모래 알갱이의 크기, 또는 모래의 양 같은 것들에 의해서 모래시계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탐구 문제를 함께 정해봐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탐구 문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굉장히 잘 정한 것 같아요. 모래시계에 대한 탐구, 무중력 상태에서 모래시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까?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재미있는 탐구 주제를 잘 정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끝일까요? 아니죠. 이 탐구 문제들을 점검해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탐구 문제를 점검할 때는요, 이런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우선 첫 번째, 만들기에 목표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나요? 혹시 이 목표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대체 이 탐구 문제만 보고서는 어떤 탐구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진 않나요? 두 번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내가 할 수 없거나 준비물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고쳐줘야 되겠죠? 세 번째, 간단한 조사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만든 탐구 문제가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나오는 답이라면 굳이 이 탐구를 실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조사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보다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그 답을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탐구 문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탐구 문제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모래시계에 대한 탐구예요. 이거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대체 모래시계에 대해서 무엇을 탐구할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보다 범위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측정하는 시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모래 알갱이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탐구 문제를 굉장히 구체화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모래시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까? 선생님, 무중력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성공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탐구 주제는 맞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진행해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로 모래시계에 모래 대신에 다른 것을 넣으면 시간을 똑같이 측정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쌀을 넣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콩을 넣어본다거나 또는 물이나 주스 같은 걸 넣어도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탐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어때요? 굉장히 잘 정한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시계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세상에는 뭐 해시계도 있고 물시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계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계가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어떤 준비물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주제로 다시 바꿔보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1분을 측정하는 시계, 그중에서도 우리는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뭐 1분을 측정하는 콩알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쳐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탐구 문제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바꿔보는 이런 절차도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만든 이 탐구 문제를 가지고 실제 탐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먼저 탐구 문제 정했으니까 어떻게 계획을 정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겠죠?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탐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주변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모래는 주변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뭐 페트병 같은 거 아니면 도화지나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 시계의 어떤 모래시계에서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모래의 양이라든지 뭐 알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조건을 찾아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계획을 진짜 정해야 되겠죠. 이제 만들고 싶은 시계를 정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와 봤어요. 1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놓고 이렇게 500ml짜리 페트병을 2개 마주보게해서 붙인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모래를 넣는데 모래는 알갱이 크기나 안에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를 같이 정리해봤고요. 여기 연결부의 구멍은 한 지름 5mm 정도로 뚫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됐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 탐구를 진행한다면 그 안에 탐구 기간이나 장소, 준비물, 순서, 역할 분담, 주의할 점 등이 담긴 아주 세부적인 탐구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을 거예요.